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4개 단체와 가진 이 간담회에서 연말까지 이 배차 방식을 근거리 배차 방식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근거리 배차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에게 콜카드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수락률에 의해서 높은 기사에게 콜카드를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 방식들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해결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배차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가장 가까운 택시에게 콜카드를 발송하는 겁니다. 승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승객이 콜을 불렀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택시에게 콜카드를 보여줍니다. 거절하면 그 다음 택시, 거절하면 또 그 다음 택시, 거절하면 또 그 다음 택시, 이렇게 점차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콜카드를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승객이 호출을 했을 때 반경 500m라고 써놨지만 50m, 100m 이렇게 반경을 정하고 그 반경 안에 있는 택시들에게 콜카드를 뿌리는 것입니다. 승객이 호출을 했을 때 반경 몇 미터에 있는 이 택시들에게 이 콜카드를 뿌려집니다. 거기서 거절하고 승낙하는 택시가 없을 경우에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죠. 아니면은 수락률에 의해서 콜카드가 발송이 되는 겁니다. 승객이 호출을 부르고 이 반경 몇 미터 내에 있는 택시들 중에서 수락률이 가장 좋은 택시에게 콜카드를 뿌리는 이러한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근거리 배차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가까운 택시 한 대에게 뿌려나가는 방식, 그 다음에 반경 몇 미터 이내에 있는 택시들에게 뿌리면서 반경을 넓혀가는 방식, 두 가지 방법, 거기에 또 수락률에 의해 배차가 되는 방식,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거리에 의한 배차의 문제점은 뭐냐? 계속 거부를 하다 보면 승객이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택시 대란 이런 식으로 택시들이 콜을 기피한다, 거부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택시들이 기피 지역 콜을 계속 거부하게 되고 그것을 확대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 가까이에 있는 가맹택시가 있다면 결국 가맹택시는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받게 됩니다. 결국 가맹택시는 똥콜천 위반이라는 그러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수락률에 의한 배차를 한다면 이 배차의 문제점은 뭐냐? 가맹택시는 당연히 수락률이 좋기 때문에 이 가맹택시들에게 똥콜이니 장거리콜이니 이런 걸 떠나서 이 가맹택시들만 계속 콜을 받고 다니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불공정 배차의 의혹은 점점점 또 불거질 것입니다. 근거리 배차의 거리에 의한 이런 배차의 문제점, 또 수락률에 의한 배차의 문제점, 이것을 또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제 미카엘의 생각입니다. 이 근거리 배차는요, 수락률에 의한 배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경 몇 미터 이내에 있는 택시들 중에서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배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맹택시가 됐든 비가맹택시가 됐든 간에 이 수락률이 좋은 기사들은 그만큼 더 일을 많이 하고 똥콜이 됐든 장거리 콜이 됐든 간에 그만큼 더 일을 열심히 한 택시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더 열심히 한 택시들에게 그만큼 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락률에 의한 배차가 아닌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택시에게 배차가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승객이 호출을 했을 때 계속 똥콜은 계속 어느 골목이라든가 어디에 숨어 있다가 가까이에서 울리는 똥콜은 다 전부 기피하는 지역은 다 거부를 해가며 정말 장거리가 터졌을 때 이때 콜 받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택시에게 배차가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요령을 피는 그러한 택시들이 골라받는 택시들이 점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수락률에 의한 배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만큼 더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제공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수락률에 의해서 배차가 된다면 뭐 올수락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나 아니면 가맹택시들이 그 반경에 있는 모든 콜들을 다 수행하고 다니겠죠. 그래서 저는 수락률이 좋은 택시들만 콜을 받고 다니고, 그러면은 올수락을 하지 않는 그런 택시들은 결국 계속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또 무엇이냐? 가맹택시의 배차 방식에 있습니다. 가맹콜은 기존의 방식대로 블루콜 같은 경우는 가맹택시가 받는 것은 당연하죠. 가맹콜은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되, 중개콜은 일반 택시처럼 가맹택시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화면은 비가맹택시의 콜카드 화면입니다. 이렇게 거절과 콜수락을 비가맹택시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가맹택시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 배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택시들이, 중개콜 택시들이 거부하는, 일명 기피하는 그런 똥콜들을 계속 거부를 하다 보니까는 그러한 콜들이 가맹택시에게 배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맹택시들은 우리가 똥콜 처리반이다, 니들이 골라받는, 안 받는 그런 콜들을 우리가 수행하고 다닌다라는 불평,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맹택시에게도 이 중개콜 같은 경우에는, 중개콜에 한해서는 수락과 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결정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택시처럼 가맹택시도 계속 거절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락률은 낮아지겠죠. 이래서 공평하게 수락률에 의한 배차를 하게 된다. 그러면 가맹콜은 가맹택시가 받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중개콜을 봤을 때 중개콜이 가맹택시나 중개택시에게나 똑같이 수락과 거절할 수 있는 결정을 주고, 수락을 열심히 한 택시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콜카드를 발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정말로 잘 골라받는, 정말 아예 콜 받을 의지도 없이 콜 화면을, 휴대폰을 틀고 콜 대기 중에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을 간다든가 이렇게 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콜 대기 중인 그러한 기사들은 없어지겠죠. 정말로 내가 이제 콜을 받고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만 콜 대기 중으로 해놓고 정말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수락을 많이 했던 그런 기사에게 또 배차가 되고, 승객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택시에게서 또 이렇게 배차 받는 것이 기다림도 덜 하고,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서로 불만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